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 땀. 아이고야. 아우! 그만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끄긴 끄네요. 네.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네. 토론헌터 유진석 학생과 팔방미녀 토론호 안현애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한 씨 현재 뭐 음악도 하고 있고 예능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꿈꿔오던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랑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재한아, 너가 그때 엄마랑 그렇게 너의 꿈을 위해서 갈등을 했던 시간들이 엄마가 참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딱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꿈입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인정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했고 저도 역시나 음악하고 있던 도중에 오디션을 지원을 했었죠. 네. 슈퍼스타 K를 네.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하게 떨어졌고 3차까지는 갔지만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올라갔네요. 올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네, 그렇죠. 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멋져요. 모두들 이렇게 한 번쯤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네. 사실 취준생의 1년 취업 농사가 거의 2달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주요 기업의 채용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기 때문에 거의 4-5달을 기다려서 약 2-3주 만에 몰아서 지원을 하고 네. 또 4-5달을 기다려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취업문이 워낙에 좁아져서 묻지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코리아에서 보니까 74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입사 지원할 때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이해는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한 550명 정도 네. 묻지마 지원 현황을 물었는데요.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지원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1위는 역시나 더 이상 취업을 미룰 수 없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입사해서 경력을 쌓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3위는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아유. 다들 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핫키워드를 통해서 묻지마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과연 첫 번째 키워드.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A 매치 대 A? 이거 뭐 운동할 때 축구인가요? 축구 같은 거나 A매치라 단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빅리그에서 잘하는 것들. 알겠다. 대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 이런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야. 뭔데요? 서로 한꺼번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하나에 겹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날로. 네네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의 같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그 국가대표팀들 간에 이렇게 축구 경기가 동시에 맞아요. 치러진 날을 의미한 건데 네, 축구 덕후인 저한테는 아주 꿀 같은 날이죠. 네, 그런 날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취준생의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국가대표급 기업의 어떤 그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이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날이겠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네. 금융감독원 이런 데에서 이제 동시에 같은 뭐 서류 전형 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친다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금융공기업들이 이렇게 진행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인재를 뺏기게 되다 보면 열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같은 날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좀 자원 낭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중복 합격이 돼서 우리 회사에 나중에 안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이 또 억지로 이렇게만 한다기보다도 이 상하반기 채용 일정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기업이 좋아하는 날도 사실 겹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에서는 인재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회 박탈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취준생들 입장으로 보면 저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원해 볼 도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가격 담아받듯이 같은 날에 동시에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거 제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 또 이제 수많은 기업의 안티를 이제 그렇게 기업의 되나요? 안티를 또 네. 네. 우리 취준생에게 더 많은 기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가뜩이나 취업의 문도 좁은데 그 문으로 가는 길만은 좀 넓게 해주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두 번째 키워드. 복붙.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네. 자, 요거는 너무 많은 현상이죠. 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다들 아시다시피 복사해서 묻혀넣기인데 그쵸, 그쵸.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려면 20에서 30개의 기업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전부 준비를 하는데 부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소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기업명을 헷갈려서 뭐 S은행인데 K은행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식의 문제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 인사 담당자가 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 다른 은행 이름이 적혀 있으면 조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애들도 이번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조금. 한이 서류에 있으신 네, 그러게요. 네. 대충 상담해 정말. 주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 일단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좀 준비된 멋있어. 패널이라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있으십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명도 있지만 맞춤법 한 번 틀린 거를 계속해서 복구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맞춤법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열심히 썼는데 저렇게 헷갈려서 떨어지면 정말 안타깝겠습니다. 네, 취업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33개씩 지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마지막 키워드.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라고 하면 되게 자유를 찾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 오신 강민혁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된 패널 강민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 저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을 얘기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겪는 노이로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혹은 좀 이런 매너리즘에 빨리 노출이 돼서 실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한 거나 직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취업을 하면 되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나에게 맞지 않는 업무라든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걸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는데 나를 뽑아준 곳을 가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취업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뚫고 취업에 성공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매우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한 결과 취업 문턱을 넘은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직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평균 근무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6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6%가 입사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게 자소서를 33개씩 쓰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일 텐데 어떤 점이 문제여서 퇴직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거를 퇴사 이유로 꼽은 사람이 22.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낮은 연봉, 열악한 직장 환경 등이 그 근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신에게 꼭 맞는 기업, 직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묻지마 지원에 대한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 일단 쓰고 보자. 묻지마 지원 대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음식은 오직 고기만, 여자친구는 현재 여자친구만, 가고 싶은 기업은 오직 한국은행 뿐입니다. 독심과 소신으로 26년을 살아왔습니다. 뭐해? 한국은행 원서 쓴다. 다른 건 다 썼어? 다른 거? 아니 난 이것만 쓸 건데? 뭐? 혹시 한국은행 회장님이 너희 아버지니?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뭘 믿고 한국은행만 써? 거기서 너 안 뽑아주면 어쩔 건데? 아이, 나는 4살 때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돈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 꿈은 오직 한국은행 들어가는 거야. 스펙도 한국은행 맞춤형으로 해놨어. 얘가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한국은행도 쓰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 공사도 쓰고 그 다른 은행들도 다 써. 야, 그거 다 쓰면은 야 20개도 넘겠다. 야, 남들은 33개씩 쓰는데 고작 20개 가지고 빨리 써. 못 써. 써. 못 써. 쓰라니까. 못 쓰다니까. 아유 정말. 자, 굉장히 뚝심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뚝심이 아주 확실한데요. 저렇게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소서에 어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20년을 우리 재환 씨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정말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예. 다를 거죠. 그것처럼 네네. 아무리 이 기업이 직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비율을 참 적절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경청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 뚝심이 취업에 있어서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어디에 얼만큼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취준생들 많을 텐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쓰고 보자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묻지마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에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취업이 안 되어서 다른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 한 우물만 팠다가 그곳에서 탈락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없어지겠죠. 최근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수를 더 줄여서 이제 취업의 문이 훨씬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곳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 시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는 오늘,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지원자, 묻지마 지원식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어도 되고 저 기업이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신 지원을 한 사람을 뽑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신 지원이 문어발식 지원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에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진석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기업들도 당연히 자신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인재상에 딱 들어맞는 지원자를 그 채용 과정에서 완벽하게 선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능력 같은 것을 다 상향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어학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경력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여러 군데에 지원해서 그중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상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판별이 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다 실무적인 얘기는 전문가께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원 동기 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업에 자신이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파트잖아요. 이 부분을 잘 써야지 사실상 기업에서는 이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하다 보면은 기업 계획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 동기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던 곳이 어려워진다라면 그때는 좀 전략을 수정을 해서 이게 묻지마 문어발 이러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단어상 우리가 보통 다양한 경험을 해라. 다양한 도전을 하라. 이렇게 하듯이 저는 좀 다양하다라는 것으로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항상 끝마디를 딱 들어보면 이 토론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좀 판단이 오늘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묻지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맞춤형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단어 안에 의미가 전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유진석 학생이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자기 산업이나 기업 특징에 맞게끔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사실 드러냈거든요. 그 인재상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어떻게 각자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주의 그리고 적극성 이런 영업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하지만 B2B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그다음 전기전자, 기계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에 대한 부분보다도 인화 혹은 팀워크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각 기업마다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 구직자들은 캐치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한 비전, 사업, 그다음에 인재상을 다 연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어발식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제 줄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전폐라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 취업 시장에서의 자신감 하락, 이 문제는 오히려 문어발식 지원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취업률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춤형을 하면 취업률이 높고 묻지마 안 좋은데 다양한 지원을 하면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확률을 오히려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중에서 되게 자기가 갈 곳만 가겠다라고 해서 입사 지원조차 안 하고 면접조차 안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면접 때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원을 해보다 보면 오히려 취업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지원을 더 해나가길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전폐를 통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이 지원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전폐하면 자신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많은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한 군데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도리어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스스로에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이제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보통 안전하게 여러 군데는 해놔야지 한 군데는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취업 시장에 임했다가
오히려 제가 말했던 선택과 집중을 흐리게 되어서 어떤 기업에도 맞지 않는 자소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뭐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통계 자료 많이 살펴봤듯이 취준생 중에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데나 찔러보자. 는 아니죠. 찔러볼 때는 찔러봐야죠. 지금 흔들리셨어요.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일관성 때문에 제가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회계학과를 졸업을 해서 회계 직무만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탈락이 되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회계 직무가 전혀 아니에요. 일관되게 꼼꼼함을 주장하는데 꼼꼼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입장에선 전공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다른 쪽에 전혀 지원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른 쪽에 이제 영업 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일주일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자기와의 적성이 정말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그 일을 해보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잘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더 잘 맞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100% 공감하면서도 여기서 제가 이제 보미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채가 준비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네. 방금 얘기했던 고민이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정량의 투입량을 통해서 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나름 그래 이 직무도 나에게 맞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채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30-40군데의 기업을 지금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과연 학생들이 아, 이 직무가 정말 나한테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취업 상황을 유보를 하게 되고 장기 미취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아쉬운 예, 일이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공기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이미 재수를 한 겁니다. 또 안 됐는데, 공기업에. 예, 조건이 안 되는데 또 삼수를 하시겠다라고 아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재상을 아까 맞춰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일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자라고 하면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면서 또 맞춰봐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만 바라보다 보니까 취업을 유보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미취업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지원 시도해보시기 선생님 그럼 바랍니다. 그 지원자는 다른 데를 지원했습니까? 안 저한테 했습니까? 협박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년에도 또 그 공기업만 지원하시겠다고. 제가 그 공기업을 채용 대행을 제가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아쉽네요 그것은. 이 사례는 맞춤형이 아니라 네네네. 제가 자꾸 너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반박을 많이 해가지고 좀 민망한데 네. 방금 민망하세요? 이야기한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제대로 맞춤이 안 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맞춤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방금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조사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고집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과연 맞춤형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만약에 드렸다면 저희가 이제 말을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석 학생한테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여자친구 있었죠. 네 있었죠. 그쵸. 네.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으로서는 좋아했죠. 네. 뭐 그 당시엔 그랬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진석 학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학생을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얘기했던 그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다양한 직무를 다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너무 과학인 것 일정 같다고 일정 부분의 고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 정도의 투자, 그 정도의 고민, 그 정도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평생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직무를 선택하고 나중에 안 맞 혹은 이 직무가 정말로 나한테 정말
가장 맞는 그 가장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직무를 찾아가는 것과 네네. 이성을 찾아나가는 것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유, 그러니까 좀 적용 가능한 비유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악순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직무에 대한 딱히 깊은 고민이 없이 일단 취업하자. 나는 4학년이니까 일단 대학교는 끝났고 나는 취업을 해야 할 상황에 있으니까 일단 내가 직무를 얼마나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에 맞는 직무를 언제 찾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어디든 찔러보자라는 태도가 이 묻지마 지원의 근간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진영 논리를 보니까 저희가 되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맞춤형, 우리는 묻지마, 물어봐. 저는 이거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바꿔드릴까요? 고집형 지원, 우리는 아. 다양한 지원. 아시겠죠? 네, 멋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소신 있는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진석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소신 있는 한 기업만 준비를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럼 소신 있게 또 그 기업만의 입사를 준비합니까? 네, 그 기업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2년의 시간을 기다려서요. 네네. 6개월. 6개월. 오. 과연? 이거 스캔 일단 사죄드리고요. 이런 거 같아요. 예. 택도 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준비하면 안 되죠. 아, 그건 근데 있죠. 뭐 최종 면접을 아깝게 떨어져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확한 정도 말씀이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혜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좁고 깊게 파는 것보다 넓고 얇게 파는 게 더 취업 확률이 높다. 그래, 넓게, 폭넓게 봐야죠. 얇고 넓게. 넓게 일단은 하고 본다. 자, 과연? 안 울린 척 하기가 힘들군요. 처음에 전략은 맞춤형으로 소수에 집중을 하되 네.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좀 다양하게 폭넓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석 학생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적성과 진로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단 취업을 못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슨 것만 해도 울릴 걸 각오하시고. 네, 취업을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적성에 안 맞더라도. 그거 아쉽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예, 현실적인 말씀.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진석 학생 얘기한 게 맞는 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또 맞는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적극성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현혜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취업은 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 먼저 하고 그다음 취업하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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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죠. 막 넣으면 안 되죠. 고민을 먼저 해야죠. 역시 고민을 먼저 하되 만약 내가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데요.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를 보아하니 이게 진짜 진실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진실인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네. 진실을 울리는 거 보니까 그동안 거짓말 하신 게 많대요. 신기하네요. 거짓말들을 하셨네요. 네, 아쉽게도. 네. 취업 불안감 속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소서를 통해서 그 기업 개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인재상의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무엇보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파악해내려는 특질들의
어느 정도 완성 정도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직업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묻지마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희 학생.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어발식 지원이 오히려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은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냥 많이 지원한다고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정말 빨리 취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전공에 적합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곳이든 상관없는 지원자와 이곳 아니면 안 되는 지원자, 둘 중 누굴 뽑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취업 성공 위해서는 소신 지원이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공고가 하나씩 뜨면서 취준생들이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 자신이 먼저 파악하고 지원하는 곳도 꼼꼼히 알아보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취준지담 함께했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